H200과 B200을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그 라인을 빼가지고 내가 5050 이런 싸구려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와중에 5050을 만들어내게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엔비디아의 피해를 얼마나 입히는 거야? 그 연맥인 거랑 똑같지. 그렇지. 연맥이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잘했다라고 하지. 잘한 거죠. 예. 그게 경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GPU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이제 또 AMD 뉴스 먼저 얘기 드리면은 저희 협찬도 받았던 이제 RX 9070 시리즈. 다른 데서도 이제 잘 팔리는데 일본에서 특히 많이 팔리나 봐요. 이게 무슨 일본에서 45%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9070 우리 편 나왔을 때 네네. 거기서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어요. 그래요? 예, 쓰셔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일본은 원래 라디온을 좀 선호하는 게 있다고 그거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본 시장이 또 움직일 거다 그 얘기도 하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딱 그게 맞았어요. 예. 중요한 건 제가 일본 시장을 잘 몰라요. 그렇죠. 저희도 잘 몰라요, 사실. 전혀 몰라요. 예, 여기 일본 내수 시장에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 저희가 또 이제 그 일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정화 생각나네요. 제가 지난주 후쿠오카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예. 최지영 기자하고 저하고 저희 회사 식구들 다 해가지고 후쿠오카 갔다 왔거든요. 워크샵으로. 네네. 그 뭐 전자상가 그 그 이제 매장 네, 매장들 많이 다 둘러봤죠. 둘러보고 네. 근데 뭐 거기 뭐 그래픽 카드는 없더만 네, 많이는 없더라고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래픽 카드가 좀 있거나 PC 부품이 좀 있으면 제가 지난번 전자상가 취재한 것처럼 취재 기자하고 둘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 뭐 그 생각도 했는데 딱 보고 없는 거 보고 그냥 하지 말자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아니 우리나라랑 좀 다르구나. 그쵸, 그렇게만 그쵸.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45%안 됩니다.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힘들죠. 불가능하고요. 네. 단지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다나와 점유율 수치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네, 네. 그 수치가 1월달 수치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2월, 3월 이제 계속 좀 수치가 나올 텐데 그 수치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수치 기준으로도 45%는 힘들고요. 네. 예. 지난 라데온 7000, RX 7000 시리즈에서 이제 GRE 시리즈가 처음으로 등장했단 말이야. 이게 사실 아시아 쪽 판매용, 뭐 중국 판매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MD가 특별하게 내놓은 제품이었는데 이게 또 인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전 세계로 팔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9070 시리즈에서 또 나온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 제품 좀 잘 될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AMD가 앞에서 9070 가격을 다 엉틀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칩은 비싸게 팔아먹고 MSRP는 낮게 불러놓고 그쵸, 지금 또 예. 생쇼가 났으니까 새로운 제품 하나 더 투입을 해서 시장 공략도 하면서 좀 업체들도 좀 달래고 뭐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렇게 제가 자꾸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화돼 있어가지고 PC 전문가가 아니고 PC 정치 전문가야. PC 업계 정치 전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 주고 있는 9070 XT랑 9070 칩을 단가를 낮출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단가 낮출 거 알고 계속 MSRP 그럼 팔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팔아 칩 많이 줄게.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러고 이제 입석 닫아? 그러면 좀 그렇죠. 뭔가를 또 줘야 되잖아. 메리트를 줘야 되니까.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 그럼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R이라고 하나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가격만 잘 맞춰서 나오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9060과 적절한 시점에 투입을 하면은 이 분위기를 좀 살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네. 생산만 문제가 없다면. 공급이 항상 문제죠. 네. 그것만 잘 생산만 되면. 문제가 없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생산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은 오히려 제품을 지금쯤은 하나씩 이렇게 늘리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좋다. 9070 XT보다 무조건 성능은 좀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9070보다도 낮게 나오겠죠. 코어 수는 3584로 코어 수는 같은데 메모리 비트가 256비트에서 192비트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성능이 9070보다도 낮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메모리도 12기가예요. 기존에 16기가인데. 그리고 예상 MSRP가 499 혹은 449더라고요. 기존의 5070이 549, 얘가 599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50달러 더 낮은. 500달러 미만으로. 그러니까 9070 XT가 아닌 9070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러니까 9070 XT, 9070
제리, 그 다음에 이제 9060 XT. 그 사이에 포진하는 그렇죠. 그런 모델.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쨌든 지금 70대가 지금 일단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449불이라고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만 원 후반대, 그래서 80만 원 초반대 정도만 나온다면 80만 원 초반대라 그러면 100%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브랜드가 형성이 됐잖아. 9070 좋은 거. 그쵸, 가격이 문제지 9070 좋은 거라는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가 하나 탁 출시하면은 또 우르르 팔릴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런 또 거기가 또 비어 있어요. 거기를 그렇게 해서 AMD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아까 일본 점유율도 뉴스를 나온 거잖아요. 45%? 그러니까. 거기서 꽂힌 거잖아. 9070 제리를 많이 만들어서 점유율이 올랐어. 엔비디아는 좀 생산 때문에 점유율이 안 오르고 나는 어쨌든 저가형이지만 많이 팔아서 점유율이 올랐어. 30% 40%막 올라가. 그 점유율이 달마다 계속 바뀌어 앞자리가. 그러면 그 뉴스 나였나요? 나죠. 그 뉴스 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면요 뒤집어져요. 업체들한테 많이 만들 수 있는 제품 주면은 얘는 좋잖아. 그렇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기존 제품보다 조금 맛이 더 좀 좋은 거. 경쟁 사업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경쟁 사업보다 낮고 9070보다 맛이 조금 좋게 해서 주면 여기도 좋고 나도 점유율 올라서 좋고 엔비디아 견제해서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거죠. 소비자도 좋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대 미만의 신제품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80만 원짜리가 딱 나와봐요. 사죠.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것 같다. 야. 예. 생산만 맞춰준다면. 이 업체는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MSI는 또 뼈 아프게 됐네요.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쓴 거지. 줄을 너무 잘못 썼어. 아마 오호 통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기업의 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은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하나 잘못 얘기한 건 있더라고. 네네. 7000 시리즈도 아예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7000 시리즈를 7900 XTX랑 7900은 만들었더라고요. 한 하이- 제품 2종인가 3종 정도. 하이엔드 쪽은 조금 만들었나 보네. 그게 글로벌 홈페이지로 가면은 제품이 안 나오는데 네. 대만 홈페이지가 아니까 제품이 살아있어. 그것마저도 안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인데 네네. 계란은 한 바구니 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MSI 입장에서도 AMD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 남으면 안 돼요.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한 바구니에 담아? 여기는 바구니조차 없어버렸어요. 그 바구니를 빼버렸잖아, 그냥. 자기가,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잠깐 단기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항상 적을 만들지 않고 너와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죠. 예. 다음 세대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MSI를 다시 준다 그러면 기존 업체가 반발할 거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경쟁사. 그런 문제가 또,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MSI 칩 줄 거야. 이제 그러면은, 야, 그럼 나한테 주는 칩 줄어들잖아. 만약에 AMD가 계속 인기가 좋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MSI 주면 나 칩 줄어들잖아. 난 싫어. 쟤네 하지 마.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저거랑 똑같잖아. 프로야구에서 그 새로 누가 구단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기존 업체들이 반발하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만을 선택해서 MSI가 큰 이득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라가서 제한된 칩만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MD를 만들어도 그거밖에 못 만들고 AMD를 안 만들어도 그거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만드는 게 좋은 거야?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야?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걸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이게. 엔비디아 얘기도 살짝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RTX 50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첫 5주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나 봐요. 엔비디아 이제 RTX 4090 시리즈에 이제 2배가 팔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뉴스 나온 지 좀 된 뉴스인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게 지금 된 뉴스인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거 뉴스가 사기지. 뉴스가 사기야, 이거는. 4000 시리즈가 출시하고 5000 시리즈가 출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네. 쉽게 얘기하면 뭐 한 달이라고 치고 한 달 동안
몇 개나 팔렸나를 본다. 그런데 4000 시리즈보다 5000 시리즈가 2배가 팔렸더라. 5000 시리즈가 잘 팔리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4000 시리즈는 한 달 동안 4090만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5000 시리즈는 5090, 5080 동시에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0하고 5090하고 5080 판 게 4090만 판 것보다 2배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게 2배 많은 게 아니지. 4080이 4090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려. 2대 1이잖아요. 네. 원래 80 2개 팔리면 90 하나 팔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훨씬 더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아, 제품이 안 좋아서 안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안 좋아서 안 팔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요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그만큼은 안 좋았다라는 걸 대변하는 뉴스예요. 그렇게 공급이 그만큼 안 좋았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격 봤어요? 50, 90, 80, 70 가격 보셨어요? 아니, 최근엔 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보고 왔거든요. 네네. 다 가격 안정화됐어요. 일단은 50, 90은 400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 470만 원 이 정도. 50, 80이 이거 까먹었네. 5080도 굉장히 가격 안정화됐고요. 네. 5070 Ti도 180만 원. 5070은 이제 대부분 제품이 90만 원대로 들어갔어요. 네, 100만 원대에서 좀 내려왔어요. 거꾸로.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9070 계열도 마찬가지 가격이 다 안정화됐어요. 왜 안정화됐을까? 9070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가격이 왜 안정화됐어요? 왜 안정화됐나요?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살 사람들 사고. 네, 살 사람들 어느 정도 사고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되니까 가격이 확 안정화돼가지고 기존에 물건 들고 있던 애들 시장에서 이제 푸는 거구나. 네, 다 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계속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9070 XT도 한 1, 2주 전에 130만 원 이랬잖아요. 네네. 지금 11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네. 안정화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 공급이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중간에 물건 들고 있는 애들이 풀어서 그래요. 이득 보려다가 네. 이제 계속. 왜냐면 엔비디아 상황 보니까 엔비디아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 근데 엔비디아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AMD의 공급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AMD를 사요? 안 사죠. 엔비디아를 사잖아. 엔비디아를 사죠. 그러니까 AMD를 들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푸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MD가 2, 3만 개씩 들어와야만 풀려 그랬거든. 근데 2, 3만 개씩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2, 3만 개씩 들어오니까 풀린 거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량이 풀어오고 그래픽카드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물건 들고 있는 애들도 다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싹 안정화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사잖아 사람들이. 맞아요. 안 사더라고. 이제 안 사. 비싸 그리고 안 사. 좀 있으면 더 내려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더 내려갈 걸 그리고 안 사 이제. 다음 얘기는 사실 감자나무님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5060 얘기거든요. 5060 Ti가 이제 뭐 퍼마크 DB에 등장했다. 그리고 뭐 가격이 499 MSRP 39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5060 Ti랑 5060 출시 관련해서 얘기한 것과 네. 제가 예상한 것과 지금 예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사실 100%. 예, 조금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 5060 Ti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변화가 살짝 있어요.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엠바고 이후에 나갈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6기가랑 8기가 차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뭐 성능은 기존보다 한 뭐 20% 정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딱 그거 이상은 더 안 될 것 같고 국내 출시 가격도 지금보다 플러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50에서 55만 원 스타트 5060 같은 경우에는 네. 5060 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만 원 정도거든요. 네. 70만 원에서 75만 원 스타트. 아. 네,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오른다.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070 제품도 초반기에 110만 원 이랬다 가격이 지금 193만 원, 4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 물건이 좀 풀리면서. 근데 초반에 높은 가격 형성했다가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고 좀 소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좀
가격도 좀 빠르게 안정화되고 가 있는. 저는 4월에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로 안정될 줄 네, 몰랐다. 4월에 절대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공급이 좋아서 안 생기는 게 아니야. 수요가 문제. 수요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공급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요. 공급은 개선되는데 수요가 너무 안 살아나서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빨리 눈치를 까고 다 던지고 그게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 물론 공급도 개선이 되는 거 맞고. 5060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보드나라나 K벤치에서도 이제 아마 관련돼서 리뷰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인텔 그래픽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뉴스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예상외로 인텔이 이 외장 그래픽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는 눈치인가 봐요. 뭐 부서 인원을 더 확충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9070 얘기하면서 5060이랑 100만 원대 그래픽 카드 편하고 아수스 9070 편에서 얘기했지만 인텔 아크는 내부적으로 현재 지금 배틀메이지 성공의 축제를 들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 보충해야죠. 네. 이 인원 충원하면서 또 뉴스 하나가 더 나왔는데요. 배틀메이지가 이제 지금 나온 제품 상위 이제 고급 모델들이 좀 나온다 뭐 이런 이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취소됐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770 라인업이 있잖아요. 네, A750, 770이 있죠. B5 시리즈만 나오고 B7 시리즈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B7 시리즈. 아. 네. 작년쯤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네. 네, 요즘 외장 그래픽 카드 사업을 좀 이렇게 뒤로 밀어넣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장 코어 쪽으로 조금 이렇게 무게가 쏠리는 것 같다.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HD 그래픽스 만드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그래픽 카드 팀이 살아 있어야 외장 그래픽 카드가 살아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평가를 얻고 그 평가를 가지고 여기서 녹여내고 이런 상호보완 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조건 살려둬야 되는데 얘네들을 지금 걱정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뒤에 어쨌든 580하고 570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그리고 이제 570과 580 성과를 거뒀고요. 네. 하이엔드 GPU 개발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게 맞다. CPU처럼. 네. CPU처럼 정리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됐다. 네. 솔직히 예상을 못 하겠어요. 네. 낼지 안 낼지. 근데 원래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 B7 시리즈 나온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인텔 입장에서 7 시리즈를 내놓는 게 좋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네, 안 내놓는 게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안 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네, 네. 안 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걔가 나오면요 뭐랑 경쟁해야 돼요? 70 시리즈. 70 시리즈예요. 네. 근데 지금 70 시리즈 지금 라데온이 지금 이미 70 시리즈하고도 지금 잡았잖아요. 점령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또 내나요? 약간 계란의 바위의 계란치기. 그러니까 이번엔 같은 진짜 느낌이. 힘들어져요. 경쟁사가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는 게 맞을까요?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70급에 비벼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60급에 오히려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지난번에 AMD에서 이 그쵸,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니들은 돈이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 얘네들 상황도. 계란태도 해줘야 되는구나. 돈이 없어요. 이 팀은 돈이 없어. 음. 근데 다른 팀은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팀은 돈이 없어. 이 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쓰는 자원을 7 시리즈, 5 시리즈 다 런칭할 거냐. 어렵다. 아니면 하나만 선택할 것이냐. 네. 여기서 만약에 저거 한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75, 약간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585 그런 거 585 같은 게 나와서 좀 공정 개선하고 좀 성능 좀 업그레이드하고 전성 비주 좀 올려주고. 네. 전성이 좀 올리고 그래서 5060급에 조금 견줄 수 있는 585 같은 거 B585 이런 거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크 그러면은 60급은 확실하게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씌워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옛날 인텔 그래픽 카드처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 또 지금 9070처럼 9070 그러면 70급에서 메리트 있는 그래픽 카드 가격만 좋으면 그러면 인텔도 똑같이 60급에서 메리트 있는 그래픽 카드 가격만 좋으면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이미지를 굳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여기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데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까지 인텔이 알케미스트, 배틀메이지, 좀 있으면 이제 셀레스티얼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4년 되잖아요. 네네네. 인텔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부진하다고 생각해요? 전 처음에는 되게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배틀메이지 오면서 생각보다 잘 버티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인텔의 이 외장 그래픽카드 팀은 우당탕탕하지만 나름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기대엔 못 미치지 당연히. 네, 소비자의 기대엔 못 미치지. 그렇죠. 근데 나름 잘 선방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580, 570에서는 나름 선전을 했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적도 나왔고 어쨌든 그 서드파티 제조사들도 대여섯 군데 업체를 일단 그렇죠. 확보를 확장했죠.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득세를 벌이는 와중에도 AMD가 이렇게 득세를 벌이는 와중에도 자기 편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 완벽하게 어느 순간에 1, 2년 안에 엔비디아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꿈을 깨야 돼. 안 돼. 그런 거는 불가능해. 5060이나 60급에서도 경쟁력 있는 경쟁사라고 일정한 조밀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H200과 B200을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그 라인을 빼가지고 내가 5050 이런 싸구려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와중에 5050을 만들어내게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엔비디아의 피해를 얼마나 입히는 거야? 그 연맥인 거랑 똑같지. 그렇지. 연맥이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잘했다라고 하지. 잘한 거죠. 예, 그게 경쟁이거든요. 예. 저는 인텔이 이쪽 그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덜컹덜컹하지만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전하고 있다 이 정도면 물론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가도 무방하다. 60급에서 580에서 어쨌든 성공을 했으니까 네. 여기 시장을 어떻게 더 월드와이드로 장악할 수 있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아이템 뭐 585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이 보급형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시도, 뭐 이런 게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7 시리즈 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도해도 전혀 안 늦다. 다음은 이제 메인보드 얘기인데 사실 메인보드 뉴스가 제일 어려워요. 얘기가 없어요. 이거 메인보드 시장은 뭐 전반적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가요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9950 얘기하면서 CPU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뭐가 없다. 네, 맞아요. CPU가 새로운 게 없는데 메인보드가 어떻게 새로운 게 있어? 그러니까요. 예. 그냥 끝난 거야? 거예요. 여기는 이것이 고정이에요. 근데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예. 별다른 바뀌는 것도 없고. 가격적은 어때요? 가격도 네. 월드와이드로는 안정화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난리라서 그렇죠. 네. 하루에 지금 등락폭이 너무 커요. 20-30원씩 계속 이동하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네.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선거 보고 있는데 저는 탄핵 선거 보고 있고 우리 최재형 기자님은 달러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프가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달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엔화 보고 있었구나. 맞아요. 엔화 보고 있었어요. 엔화 보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엔화를 이거를 이제 환전해야 되니까. 끄집어낼 거냐, 환전한 거를 돈을 찾을 거냐, 안 찾을 거냐, 그것 때문에 엔화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돌아오니까 또 다시 바로 또 며칠 지나니까 다시 엄청 뛰더니 그 다음날 또 다시 폭락하고 지금 난리 부르스거든요. 지금 환율이 너무 불안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면요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오른 것 자체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불안하면 가격은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면 무조건 끝지점을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머지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가격이나 뭐 시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도 없고 네. 하나 있다.
810 이런 거. 그거 말고는 이제 나올 제품도 없어요. 그게 끝이죠. 네, 사실상. 끝도 없어요. 올해는. AMD도 뭐 제품 8 시리즈 다 나왔고, 네. 인텔도 이제 810 빼고는 다 나왔고. 네. 예. 그래서 올해는 네. 그래서 그 환율로 인한 그 시즌만 잘 피하시면 메인보드 구입하기는 좋으실 거예요. 네. 다음은 메모리 얘기 잠깐 해볼까요 싶은데요. 메모리 값이 많이 오르나 싶은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디 뉴스 보니까 가격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값 자체가 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지금 생산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메모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난드도 마찬가지고 예, 없는데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가격 올려도 문제 없다. 잘 팔릴 거다. 예, 그러니까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환율 그걸로 인한 어떤 그 매입 비용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기 실적 개선도 좀 해야 되고요.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분기 실적도 올리고 하면서 가격을 좀 살짝 올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최대 5%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한 번 오르면은 최대 5%가 뭐야? 최대 50%씩 올라. 그렇죠.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약간 기술적인 뉴스긴 한데 LPDDR5X 기반의 소캠 메모리거든요. 요거 예전에 저희가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었거든요. 노트북용. 네. 엔비디아랑 같이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뽑았거든요. 요즘 노트북은 또 옛날과 달리 그 모듈이 아예 없는 노트북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듈을 안 쓰는 이유가 그 두께 때문이거든요. 모듈을 쓰면 좋아요. 사서 그냥 꼽으면 되거든요. 근데 모듈이 없으면은 보드에 박아야 되잖아요. 온보드 시키려면 보드에 박으면 내가 메모리를 사야 돼. 사가지고 공정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을 수 있지만 단가는 안 좋거든요. 단가는 모듈 사는 게 훨씬 좋죠. 크기나 무게나 이런 거를 빼면은 기본적으로 모듈화를 하는 게 제조다 할 때는 훨씬 더 좋아요. 어떤 기존 모듈의 단점을 개선한 얇은 모델, 얇은 모듈, AI 서버의 GPU 메모리를 모듈로 할 거예요? 그건 못해요. 그렇죠. 어디서 하냐면 GB200에 CPU용 메모리를 써요. CPU용 메모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GPU용 메모리는 못 써요.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2025년에 엔비디아가 뭐 발표해요? 그 PC용 ARM CPU. 네. 그 플랫폼. 뭘 2025년에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2025년 후반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이지 않을까. 안 그래도 마이크론에서 발표한 게 LPDDR5X 네. 소캠이었거든요. 노트북. 네. 네. 엔비디아 CPU를 쓴 이 모듈을 채택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같은 거. 네. 엔비디아 칩을 쓴 노트북. 네. 윈도우즈 온 ARM을 올리겠죠. 네. 거기에 사용하는 용인가? 이 플랫폼을 장악하려면 플랫폼 기반 기술들을 협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디에든 한 발 걸쳐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텔도 PCI 익스프레스 만들고 뭐 만들고 막 포럼에도 들어가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뭐 DDR 포럼에도 들어가 있고 막 계속 그 같이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포럼을 같이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왜 하겠어요? PCI도 하고요. PCI 익스프레스도 하고요. GB200을 하면서부터 플랫폼 회사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플랫폼의 기본 기술 개발, 뭐 이게 네트워크, 이제 뭐 관련된 데이터 통로와 관련된 PCI 익스프레스 그런 부분에도 이제 같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 PCI 익스프레스 6.0, 7.0, 8.0 만들 때 내가 요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안 했거든 그런 거. 그냥 만들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발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하려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또 마지막 메모리 뉴스긴 한데 DDR5가 이제 거의 이제 보급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4는 필요 없나 봐요. 이제 단종 수순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정하긴 이르죠. 그러니까 DDR4 아직 많이 쓰는 것 같긴 네, 한데.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새로 사서 쓰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당연히 이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원인가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DDR4가 가격이 안 오르고 있거든. 5에 비해서. DDR5는 가격이 오르는데, 네. 4는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 업체가 연락이 찍어내서 그래요. 중국에서 DDR4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내수용으로 DDR4를 많이 써요. 중국에서 안 사는 거야. DDR4를.
시장이 줄었구나. 그래서 다른 메이저 3사,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DDR4를 줄이고 있어요. 현재 지금 DDR4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은 더 쓰여요. 그럼 10년 동안은 계속 메모리가 나와도 돼. 근데 문제는 삼성이 돈이 안 되니까 나기 싫어라는 뜻이야. 이거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씩 다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할 게 많잖아. DDR5가 비싸니까 DDR5를 많이 만들자. HBM 하니까 HBM 만들자. 사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 DDR4 빼 그거.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중국 업체에 이 저거를 싹을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도 있어요. 상황이 좋으면 싹을 자르려고 가격을 확 후렸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너무 안 좋잖아. HBM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DDR4를 기반으로 하나씩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양쪽에서 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 잘 짜야 될 거예요.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네.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재밌어서 갖고 온 거긴 한데 SSD가 이제 8테라가 나오고 이제 읽기 성능이 15,000 Mbps 시대가 왔어요. 용량이 드는 것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들고 네. 크게 뭐 저항은 없는데 네. 오히려 고속 SSD 네. 그러니까 15,000MB per second 급의 고속 SSD가 뭐 이렇게 더 빠를 필요가 있어? 맞아요. 체감도 못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그런 나왔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렇게 고속 SSD가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빨리 이렇게 시장에 등장하는가? 네. AI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서버 때문이에요. 서버 때문에. 네, 여전히. 아, 네. 이번에 작년에 블랙을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이슈될 것 중에 하나가 PCI 익스프레스 5.0 SSD.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거기서 병목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스토리지 병목 형성. 네, 최대한 거기선 줄여야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5.0짜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걔네들한테 공급하려고 생산을 장비를 이따시만 해가지고 많이 만들잖아. 네. 많이 만들면 뭐가 돼요? 가격이 싸지죠. 아, 가격이 돌아. 많이 만들면 가격이 싸지잖아. 그쵸. 그러면은 네. 가격이 싸지는 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좀 팔아볼까? 일반 시장에다가? 그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일반 시장에서도 그거 머리 팽 들어가가지고 어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사시는 분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게 또 사줘야 이게 또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더 저렴한 제품이 또 이렇게 고속의 제품이 또 용량이 많은 제품이 빨리 시장에 안착을 하고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서버에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PCI 익스프레스 5.0 급의 SSD를 더 빠른 시간에 더 저렴한 가격에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에 이제 HDD 기업으로 회귀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HDD 하도 요즘 누가 써? 다 SSD 쓰지. 근데 이게 또 HDD가 먹히는 게 바로 방금 말씀해주신 AI. 이 저장하는데 엄청난 용량이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HDD 기업으로 회귀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저희가 작년에 네. 웨스턴 디지털 편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 관계자분 오셔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게 영상이 일주일 정도 올라가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업체 사정에 의해서 영상은 내려갔는데 네. 일주일 내에 보신 분이 있으시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오랜만에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2편에 나눠가지고 어떠셨나요? 이거 보시는 날 기준으로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뉴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긴 뉴스도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보니까 뉴스 업데이트 된 게 막 3월 초도 막 네, 있더라고요. 3월 초도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뉴스도 있는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언급할 부분들과 연관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것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제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 것들을 저 나름대로 최현 기자하고 잘 얘기해서 뽑아서 한 거라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뉴스마다 시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시고 시장을 좀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집어서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최진 그쵸. 기자도 네. 잘 알지만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이렇게 자극제가 되거든요. 그런 정도면 충분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